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아동학대 방지와 피아동 보호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협회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또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회협회 등과 함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먼저 전국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님들께서 오셨는데요.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협회 회장이신 이동건 빛고울 아보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현호 충북 남부 아보전 관장님 참여하셨습니다. 김병익 서울 성북 아보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욱재 서울 강서 아보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선희 광주광역시 아보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진희 울산 남부 아보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혜 경기도 아보전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희연 서울 은평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경숙 인천 북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저와 이동건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한선희 관장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 보건복지원의 소속 남인순 의원입니다. 19대 국회부터 보건복지원에서 쭉 일을 하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부 정책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갖고 또다시 그것이 지나가면은 무관심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깊은 자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범정부 TFT를 구성해서 어제 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 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아동 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사례 분석과 정책 개선을 위해서 아동권리보장원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려면 적정한 인프라 확충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국적으로 68개소에 불과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72개소에 불과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따 성명서에서도 말씀하겠지만 이 부분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제는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이나 또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 일반 회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0년 올해 아동학대 방지 정부 예산은 297억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 회계는 예산의 3.9%인 11억 7천만 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고작 11억밖에 쓰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세금이 아니죠. 복권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쓴다고 하는 이 문제를 지금 5년째 제기해왔지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금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예산을 증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회계로 꼭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86%에 불과합니다. 자존감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가 3.3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례 관리 건수도 미국이 17건인 것에 비해서 64건으로 너무 과중합니다. 오래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 문제가 좀 미흡하게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보완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예, 다음은 이동건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협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금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희 아동학대 문제에 지난 19대 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목소리를 이렇게 높여오신 우리 남인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그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아동학대 대응 종합대책이 사회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진일보한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부분을 좀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이제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 있는 내용들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근속 연수가 3.3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원들의 현장 그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매일 그 위협과 또 그 공포를 당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원들이 많고요. 각종 고소 고발에 휘말려 가지고 굉장히 그 체력을 낭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그러니까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서 저희가 받는 어떤 인건비라든가 처우는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원들이 오래 근무할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열악한 어떤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상담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그 직무에 오랫동안 좀 일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3.3년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이제 업무 미수로 나타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부에 강력히 좀 요구를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이번 10월 1일부터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사례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현장의 사례 관리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아동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동도 만나야 되고 또 가정도 방문해야 됩니다만은 현재 저희 권한으로는 가정 방문할 수도 없는 상황, 또 아이를 만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정말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망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뒷북치는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 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다 조금 강제 권한을 가지고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그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현장에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디테일하게 좀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인프라 쪽도 저희들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이제 시군구가 많기 때문에 229개 시군구가 이제 아동복지팀이 설치가 되겠습니다만은 아보전 68개소로 한 아보전당 서너 개 이제 시군구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군구 아보전 간의 업무 조율이 제대로 일어날까 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보전도 시군구 자치구와 같은 229개의 아보전이 설치되어야지 업무 조율이나 연계가 효율적으로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복지법에 시군구마다 뭐 아보전 한 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이라는 그 문서 조항이 있어가지고 사실 지자체장들이 이 단의 조항을 이제 그 힘입어서 그 아보전 설치를 이렇게 좀 미루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사회와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명서. 또 아이가 죽었다. 김군은 7시간 동안 좁은 여행용 가방에서 학대의 흔적을 남긴 채 죽은 것이다. 늘 그렇듯 수많은 언론과 국민들은 분노하고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일반회계 전환은 이번 대책에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말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위해 쓸 돈이 없다는 말인가? 아니면 아동학대 대응 의지가 없는 것인가? 국민이 내는 세금 중 아동학대 대응에 단 11억여 원만 투입되는 현실에서 국가가 아무리 종합대책을 쏟아내도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줄 것인가? 참으로 참담할 뿐이다. 우리는 어제 발표된 아동학대 대응 종합대책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실효적인 예산 정책이 수립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동복지법을 이행하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전국의 68개 기관으로 올해 3개소, 2021년 10개소, 2022년 10개소 추가 설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된 상황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한 시군구마다 설치되어야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모든 시군구별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소 설치를 목표로 지금 2개 시군구별 1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2배 확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모든 시군구가 의무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강력히 이행을 촉구합니다. 둘째,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전환하라. 아동보호 관련 예산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0.2%로 OECD 평균 예산의 7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닌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과 복공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운영 부처는 보건복지부, 설치 및 운영 재원은 법무부, 기획재정부, 나뉘어져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어떤 미려한 말로 대책을 내놓은들 예산에 뒷받침이 없다면 허울에 불과하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예산 체계부터 바꿔야 한다. 셋째, 아동학대 대응 현장 상담원의 처우를 개선하라. 아동학대 범죄는 가해자이면서 보호자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다. 이때 가장 요구되는 것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종사자의 전문성이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으로 종사자의 근속 연수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와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종사자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바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 관한 적절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세워주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변화의 첫걸음인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와 더불어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1000여 명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2배 확충하라. 둘째,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관회계로 편입하라. 셋째,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 지금의 대한민국은 아이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인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정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산 없는 허울뿐인 대책으로 이제는 아동보호 책임을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30일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일동.